드론 조종사 곧 없어진 직업 아닙니까? 솔직히 얼마나 수익을 많이 달라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 하루 방제 인건비가 정도 잡히고 있고요. 순수익이 정도는 되지 않을까. 오히려 하지 말라고 말리고 싶은 게 제 심정이고요. 불타오르네. 안녕하세요. 1년 만에 다시 뵙네요. 윤감열 드론 조종사입니다. 이거 사무실이 바뀌셨네. 아, 네. 얼마 전에 이제 이사를 했습니다. 기존에 이제 개발 위주의 수리 위주의 매장에서 지금 이제 전시 매장으로 좀 탈바꿈하고 싶어가지고 지금 확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주변에서 스타 소리를 들을 만큼 유명해졌는데요. 악플은 조금 울컥하긴 하네요. 드론 조종사에 대해 잘 모르거나 오해하는 부분은 바로잡고 싶어요. 이걸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그걸로 영상 통화를 하시면 됩니다. 아, 영상 통화를 해요? 모임 자동화되면 드론 조종사 직업은 없어질걸요? 드론 조종사가 유망한 직종은 아니잖아요. 솔직하게 답을 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먼저 저의 하루를 한번 보면서 이야기 나누죠. 오늘도 어김없이 저의 출근 시간은 새벽 4시. 오늘은 수도작 방제가 아닌 산림 방제를 하는 날입니다. 이 사람은 누구냐고요? 바로 제 아내입니다. 요즘은 아내가 일을 도와주고 있는데 은근 손발이 잘 맞아요. 아내가 잠만 좀 잘 이겨내면 좋겠네요. 오늘 산림 방제를 함께할 팀원들입니다. 키 2개 꺼내봐. 안녕하세요. 자, 하세요. 든든히 먹어둬요. 오늘 힘들 거야. 저건 너무나. 일도 안 해요. 아 그래도 삼김에서 업그레이드 됐다. 아 잠깐만 왜 이러 단적 광고를 위해서 이러고 나면 이리 와아좀 역시 이리 와 법인 대표보다도 자연스럽게 그래, 자연스럽게. 뭔데요 이게? 네? 뭔데요? 오늘 저희 상가들 연금조합법인에서 지금 시작하게 된 산림 방제 산림 비계충 방제. 이런 게 앞광고인가요? 이렇게 하지 말고 전체적으로 좀 아니 같이 봐야 돼. 자, 팀별 방제 포인트와 주의사항을 체크합니다. 위치가 여기고요. 지금 오늘 방제를 실시할 면적이 총 100헥타인데 지금 보이는 이 산이 76헥타고 여기 지금 고도는 한 100에서 한 250 사이로 될 것 같습니다. 고도가 높고 빽빽한 산은 방제하기가 힘든 편입니다. 아, 깜빡할 뻔했네요. GPS 날아주세요. 1년 전에는 없었지만 지금은 드론 방제 작업에 GPS가 도입됐어요. 이게 뭐예요? GPS 여기 산림에 이제 방제하는 영역에 저희들이 제대로 작업을 했는지 안 했는지 감리가 확인하기 위해서 GPS 경로를 이렇게 따기 위해서 이렇게 드론에 장착을 하고 비행을 할 겁니다. 이 빨간 거는 뭐야? 치면 안 되는데요. 제외지. 예. 방제 제외지. GPS 경로를 이용해 좀 더 꼼꼼한 방제가 가능해졌습니다. 제 드론에도 GPS를 설치해야겠어요. 오늘은
산세가 조금 그래서 요거 안 쓰고 기존 기체로 일단 잔련할 계획입니다. 요게 작년 기체인데 조금 바뀌었어요. 작년에 그 초기 모델이고 이거는 이제 뒤에 놓은 모델은 아니고 그 중간 단계 모델이라고 보시면 돼요. 요 계량컵 여기 들었다. 이거는 100mm씩이라는데 이게 가는 지자체마다 조금 틀려요. 똑같은 약인데 다른 지역에서는 이게 1000ml 탔거든요. 근데 오늘 여기는 지금 그 법인에서 와가지고 100ml 타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재선충이 아니고 예. 산림 병해충 방제라서 약 희석의 함량이 좀 작습니다. 목적에 따라서 좀 이렇게 그렇죠. 비율이 네. 달라지나 봐요. 네, 맞습니다. 이 안에 그 치면 안 되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오늘 방제할 지역을 확인합니다. 요리 돌아서 내가 나와준게 응. 요 앞에 거부터 저 안에 요쪽 면까지만 따주면 돼. 저기가 보도가 제일 높은가요? 경사가 제일 심한가요? 원래 어려운 데는 원래 프로가 가는 거지. 원래 어려운 데. 일단 가겠습니다. 네, 이동. 안전히 가십시오. 네. 오늘 제가 안전하게 방제할 부분은 약 25헥타르입니다. 그 중에서도 경사가 가장 심한 부분이에요. 실제로 보니 예상보다 더 어렵겠는데요. 산이 너무 굴곡져가지고 지금 지형을 파악하기가 좀 힘드네. 축사. 이 부분이가 아닌 것 같은데. 이런 현장일수록 더 꼼꼼하고 숙련된 조종사가 필요한 거겠죠. 비행 전 기체에 문제는 없는지도 확인하고요. 배터리를 연결해 봤더니 보게 되겠습니다. 네, 문제 없네요. 그리고 1년 전과 달라진 게 또 있습니다. 전자공학 전공 실력 좀 발휘해 봤습니다. 기존 기체에 없는 건데 추가로 이렇게 달았습니다. 이렇게 화면을 보면서 치려고. 여기 이제 IOSD라는 모듈을 달아가지고 실제로 날아간 거리하고 이동 속도, 고도 이런 것들이 다 표시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드론에 장착된 센서들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게 콤파스 캘리브레이션을 진행 중입니다. 드론의 약재를 치운 후 분사 테스트를 했더니 아주 굿입니다. 이륙하겠습니다. 이륙. 작년에 저희가 봤던 것처럼 뭐 논에 하는 거랑 뭐가 좀 달라요? 수도작 방제는 평지 위주이기 때문에 일정한 고도에서 일정한 폭을 빙해충 방제를 위해서 기체를 운영하는 거고, 지금은 이제 산림이다 보니까 고도가 계속 변합니다. 그래서 산 능성에 따라서 고도를 올리면서 방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집중도에서 훨씬 더 좀 고난이도고요. 먼 거리를 비행해야 되기 때문에 잘 안 보이는 그런 어려움도 좀 있고요. 검사 시작했고요. 약효가 있는 한 당분간 소나무 재선충 피해는 없을 겁니다. 근데 잘 들어간다. 산봉우리마다 나무가 얼마나 빽빽한지 벌써 약이 떨어졌네요. 어디선가 누구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모두 좀 빠져나가라. 시동하겠습니다. 시동 완료. 이륙하겠습니다. 요즘은 이렇게 산림 병해충 방제에도 드론을 선호하는 추세인데요. 기존의 유인 헬기나 무인 헬기로 했을 경우에 많은 양을 뿌릴 수 있지만은 너무 광범위한 지역을 뿌리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양봉이라든지
축산하시는 분들한테 이제 피해가 많이 가기 때문에 소나무가 있는 지역만 집중적으로 방제를 해보자라고 해서 드론으로 작년부터 이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드론을 따라 저도 이동합니다. 와, 옆에 산은 더 높은데요? 비슷비슷한 빽빽한 숲 때문에 육안으로 구별이 어렵습니다. 숙련자가 아니면 사고의 위험이 있는 고난도 지역이죠. 이게 산에서 저러다가 떨어지면 실제로 떨어지는 경우도 종종 있고요. 찾으러 올라가야죠. 그 바람을 만나게 되면은 나무가 이 바람에 의해서 딸려와서 감아버리는 경우도 있고 또 이 나무만 보고 밀다 보면은 나무가 꺾여가게 위로 확 올라간 게 있는데 이게 고도로 올리다 보면은 윗부분을 못 봐가지고 치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들이 간혹 생겨요. 6시간에 걸친 방제 작업, 이제 끝이냐고요? 넘어가지 못했어요. 옆 구역을 담당하는 동료의 SOS. 고도가 너무 높아 방제에 문제가 생겼다는데요. GPS를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이리까지 다 땄는데 그럼 꼭대기만 땄다고? 꼭대기를 한번 밀어줘야 돼. 거기까지 밀었어 내가. 아니 그러니까 니는 요리 밀었고 내가 요리 밀었잖아. 요 삼각기가 그거 맞고 갖고 나왔어. 그거 밀고 나면 그러니까 내도 여기까지 밀었어. 진정하고 이제. 알았다. 어디 간다. 맨날 내보라고. 산 꼭대기 방제 작업이 추가로 떨어졌습니다. 저쪽에 온 기체가 저거나 저기 큰 거나 다 좋은 건데 문제가 이제 이 DJI가 그 고도 제한을 걸어 농업용이다 보니까 고도 제한을 걸어놨어요. 그래서 지금 고도가 100m까지는 두 기체가 올라가는데 지금 산이 100m 넘다 보니까 못 올라가서 아래쪽 부분만 자기들이 지금 정리를 하고 제 기체가 이제 올라가서 윗부분만 꼭대기만 딸 겁니다. 대표님한테 위쪽 뿌려달라고 잠깐만. 예, 협박하고 갔습니다. 제 드론은 100m 이상 높은 고도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데요. 와, 이거 난코스는 정말 난코스네요. 높은 데다가 나무 사이가 워낙 촘촘해서 위험한데요. 이럴 때는 위치를 조정해 가면서 세심하게 들어가야 합니다. 자, 보니까 어떠세요? 사람의 손이 정말 많이 가죠? 저의 하루는 여기까지. 정말 그런 기술만으로 먹고 살 수 있어요? 제가 직장 생활도 해보고 또 다른 자영업도 해봤는데 그때 직장 생활에 1년치 수입이라든지 자영업의 1년치 수입을 7, 8, 9월 성수기에 방제사로서 충분히 그 정도 수익은 낼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가 비는 9개월을 놀고 있을 수는 없기 때문에 제가 있는 이 지역 같은 경우에 하루 방제 인건비가 70 정도, 70에서 80 정도 잡히고 있고요. 방제 기간이 한 40일에서 45일 정도 됐고요. 그러면 뭐 정확하진 않지만 딱 깨놓고 얘기하면 70 곱하기 40이라면 2,800. 근데 이제 그게 순수익이 아니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일정 부분 빠져나갈 거고요. 순수익이 2,500 정도는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드론을 아까운데 큰무기 뿌리는 수준이란데 손으로 하는 게 낫지 않아요? 지금 항공 방제를 하는 방식은 약재 자체가 일반 약재가 아니고 무인 헬기 또는 드론 방제용 약재라서 아주 고농축의 원액에 가까운 약이지만은 친환경 약재로 이렇게 만들어서 살포를 하기 때문에 실제로 농림청에서 지난해에 그 자료 구성한 걸 보면은 농민 만족도가 80% 가까이 올라가는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동 방제 같은 기능이 발전하면 결국 없어질 직업 아닌가요? 자동 방제도 GPS라는 것들은 오차가 있습니다. 비행할 때마다 오차가 1.5m에서 2m 정도 생기기 때문에 이걸로 인해서 약이 고르게 살포를 못하거나 또는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고 GPS 수신이 안 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자동 방제만 선호하지는 않습니다. 이게 살포가 다가 아니고 이 기체에 약을 채워준다든지 배터리를 교환한다든지
작업지로 이동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어차피 사람이 다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동 방제가 되더라도 방제사가 할 일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경험해 보시는 걸 추천해 드리고 싶지만 해보고 안 되면 포기하겠다는 분들한테는 오히려 하지 말라고 말리고 싶은 게 제 심정이고요. 하실 거면은 농민의 마음에서 진짜 나의 직업이다 생각하고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하신다면은 남들이 3D 업종이라고 하지만 하나의 직업으로서 충분히 성산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그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네, 저희 연구실이 드론 연구를 지난 13년간 카이스트 제가 수행을 했고 저 개인적으로 30년을 연구를 수행을 했는데요. 앞으로는 그 기술이 발전하면서 자동 방제가 많이 나올 겁니다. 본인이 눈으로 보고 날릴 필요가 없이 뭐 아이패드 같은 거 들고서 이렇게 탁탁탁 찍으면 비행할 수 있게 그런 드론을 운영할 수 있는 자격증이라든가 최소한의 그런 식의 직능들이 필요하겠죠. 예를 들어서 경작지에다가 센서를 달아놓고 여기가 병충해가 많다, 여기에 뭐 물이 부족하다 그러면은 드론이 날아가서 대책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식으로 한다면 상당히 그 과학적 응용이 가능하고 사람이 굳이 이걸 직접 하지 않더라도 그 자동화된 영농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인공지능 드론을 개발하려면은 처음에는 수동으로 조종을 해야 돼요. 그런 걸 하려면은 조종사가 필요하긴 한데 앞으로 드론이 발전하면은 가시권이 아니라 비가시권 운용을 할 거예요. 그리고 그걸 또 이제 사람은 눈을 안 보면 조종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 분들은 컴퓨터에 앉아 계실 거거든요. 좀 더 큰 드론인데 뭐 컴퓨터를 써서 한다든가 앞으로는 조종술보다는 운영 기법을 배우겠죠. 다양한 드론 조종사들이 나올 거라 생각이 합니다. 근데 요구되는 직능들은 다르겠죠. 산림청 같은 데에서 이제 실종자 수색이라든가 문제가 되고 있는 제선충 같은 거, 산림 감시, 산불 감시, 아니면 경찰 치안 유지 이런 데 드론을 많이 쓸 수가 있고요. 그 아프리카 같은 데에 물류 배달이 잘 안 된 나라에서는 혈액 배송이라든가 약품 배송을 그 비행기형 드론으로 하고 있어요. 그 택배 드론은 굉장히 뭐 개념적으로 검증돼 있고 외국은 이미 하는 데도 있습니다. 월마트도 멋있게 하더라고요. 이렇게 탁 통이 있는데 통을 탁 내려오면은 거기서 월마트 쇼핑백이 내려와요. 에코백 같은 게 동아줄로 쫙 내려갖고서 놓고 탁 하더라고요. 굉장히 멋있더라고요. 전 세계적으로 신산업으로 뜨고 있고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한 5조를 얘기하고 있어요. 5조 원. 드론의 미래형이라 볼 수 있는 드론 택시. UAM이라고 얼반 에어 모빌리티라고 미국에서도 하고 있고 유럽에서도 하고 있는데 도심에서 사람들이 교통체증을 피해서 빨리빨리 이동할 수 있는 그런 장치들을 개발하고 있거든요. 드론이 발전하면서 비행 제어라든가 자율 비행의 그 기술이 향상됐기 때문에 그런 거를 우리나라도 이제 하겠다고 좀 최근에 국토부에서 발표를 했었습니다. 드론 산업에는 이제 제작 측면과 운영 측면, 연구 측면으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드론을 제작하는 그 분야는 이미 중국 쪽에서 워낙 앞질렀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따라가기는 솔직히 어려운 것 같아요. 그 규모면을 볼 때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할 수 있는 거는 우리나라에 필요한 그 특수한 기술들, 첨단 기술을 접목해서 드론을 기존에 쓰지 않는 새로운 용처로 어찌는 불가능했거나 아니면 생각 못했던 부분들 그런 부분으로 쓸 수 있는 원천 기술을 개발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드론의 운영 쪽으로도 이제 많은 그 용역업체들이 생길 수 있고요. 또 우리나라는 또 우리나라에 맞는 드론 모델을 개발해서 잘 활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